절대 안 빌려줍니다. 아, 타워를 짓는 데는 돈을 안 빌려줄 것이다. 사업성이 네, 없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나중에 네. 돈 떼면 어떻게 하려고. 절대 안 빌려줍니다. 부산 롯데타워가 20년 후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될 수도 있다. 허가 되죠. 그거 대자부 너무 될 수도 뻔한 있겠네요. 상황. 지금 널려 있어요. 지역의 주요 현안임에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의제들, 숨어있는 이야기,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한 뉴스 콘텐츠에 지워진 지역의 사람들, 오늘 2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는데요. 총 10개의 콘텐츠로 이제 제작이 될 예정이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대한방직 부지 자관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편에서 얘기했었던 선거브로커 사건과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얘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역시 이문옥 사무국장님, 전주시민의 사무국장님 모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주 뵙네요. 네, 오늘 또 역시 관련된 내용들은 영상을 먼저 짧게 보시고 이야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방직터 23만 제곱미터에 아파트 3천 가구와 430m 타워, 복합 쇼핑몰 등을 짓는 개발 계획 논의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땅을 매입한 자광이 사업 구상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지역에 관심이 커졌기 때문인데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는 특혜 논란 등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겠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한방직 부지는 어떠한 모습인지 같이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는. 우선 다음 달 사전준비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방식과 위원회 구성, 의제 등을 논의한 뒤 내년 2월쯤 공론화위원회를 꾸릴 예정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개발에 세금을 들여 논의하는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데다 땅은 사들였지만 담보 신탁이 이뤄져 법적 소유권이 없는 자광의 정책 제안 역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 대한방직 부지는 그 2000년 초에 그 전주시가 서부 신시가지 개발 사업을 했거든요. 지금 뭐 도청, 경찰청, KBS 들어간 부지인데 총 면적이 90만 평 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논과 밭 네네. 이런 좀 허름한 땅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대한방직이라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방직 공장이 있었고요. 대한방직이 그 당시에 한 300명의 직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방직이 서부 신시가지 개발 계획 총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을 빼줘라 해가지고 대한방직 부지가 한 12만 5천 평이었는데 그러면은 그 협상 과정에서 반절은 수용하고 반절은 대한방직 공장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반절은 바로 전라북도청사가 지어진 그쪽 주변 부지입니다. 네네. 일단 2018년 이제 4월에. 4월에 이제 매입을 하게 됐었고 지금 굉장히 한 4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금 이 정도로 유지를 할 수 있을 만한 재무 상태가 가능한가? 어떻게 지금 자광이요? 예, 자광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한 거지? 좀 이런 의문들도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우리 대한방직 자광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재무 관련한 얘기들도 좀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에 자광이 대한방직 개발 그 공개 설명회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2017년 10월에 대한방직과 부지 매매 계약을 먼저 했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 그 당시 한 180억 정도만 납부하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해서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그 중간에 자광이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 당시 그 개발 계획 이런 걸 보면은 뭐 143층 타워 이렇게 하면서 충격은 줬는데 과연 이런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 자광인 그때 자본금이 3억밖에 안 된 그 새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서류상 회사였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그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런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가 어떻게 자금을 그 1,800억이라는 2천억
정도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나? 그건 이제 우리나라 그 경제 역사를 봐야 됩니다. 옛날 그 IMF 전에는 우리나라 건설사들 있죠.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건설사들이 땅도 사고 땅을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도 짓고 사무실도 짓고 상가도 짓고 그런 사업을 일괄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고 막 자금 압박에 시달리면서 IMF가 터지면서 회사 자체가 막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대우건설 지금 막 금호건설로 갔다가 다시 또 그 지금 중흥건설인가로 이렇게 넘어가듯이 그러니까 그 그룹 회사 건설 회사뿐만 아니라 그 건설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룹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그 시행 땅을 사는 거하고 공사를 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상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 시행사, 시공사 사업이 분리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IMF 이후에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자광이 디벨로퍼 회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쉽게 말하면 시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 있죠. 네네네.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그 역할을 지금 현재 자광 주식회사가 하는 거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땅값,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땅을 사뒀다가 아파트 분양하면 떼돈을 벌 수 있어요. 다만 부동산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IMF 같은 경우, 그 다음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금년부터 막 이자가 막 오르잖아요. 내년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텐데, 이런 위기 때는 부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건물만 짓고 대신 위험 부담은 시행사가 해라. 대신 시행사들한테 뒷돈을 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방직 부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롯데건설에서 880억 원을 연대 보증 서서 자광이 땅을 사게 만든 겁니다. 나머지 그 880억 말고 나머지는 그 부동산 땅의 가치가 있으니까 뭐 다른 금융회사에서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고 그게 이제 그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는 그 금융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광이 땅을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대한방직 부지의 그 용도 변경을 통하면 한 5천억 정도의 불로소득이 발생할 거다. 그리고 고급 아파트를 지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4천억 정도의 또 이익이 발생할 거다 해서 1조 원 정도의 이런 이익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천억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지금 뭐 롯데라든지 제2금융권의 이런 보증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지금 다 마련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해에 납부해야 되는 이자만 해도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6% 연리 6% 이자로 네네. 대출을 받았는데요. 재작년에는 연리 4%밖에 안 돼요. 초저금리의 혜택을 본 게 자광입니다. 그러니까 2천억에 6%로 하면 2, 6, 12, 120억 원이잖아요. 한 해에 130억이 들어간다는 이자만. 이자만. 자, 그런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광이라는 회사가 그 상공회의소에 사무실도 있고 직원도 몇 명 두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대해서 1년에 납부한 세금이 2018년도에 4억 정도 됐어요. 이런 거 정도 계산하면은 160억, 170억 1년에 그냥 생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뭐 더 적극적으로 계산하면 한 200억 정도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비용으로.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200억으로 한 해에 이자 비용과 운영비로 200억이 들어간다라고 일단 잡아보면 2018년부터 지금 벌써 4년이 지나면서 거의 1,000억 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들어갔을 거란 그래서 말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대출 금액이 3,006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이자보다 이렇게 대출 받는 거는 예. 그 저희가 보통 대출할 때 3개월마다 이자 내가 한 달에 내거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대출하는 거는 선입금입니다. 1년치 이자를 미리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120억 막 이러니까 그 120억에 대한 이자도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자만 해도 네.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1,000억은 아니지만은 네. 한 7, 800억. 예, 그래도 수백억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거를 빨리 허가를 받기 위한 이런 시급함이 이제 자각 내에도 생기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는 이자를 납부하면 3,000억짜리 4,000억 부채가 되고 네네. 금방 5,000억 금방 부채가 올라가거든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시장이나 도지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개발 사업에 부정적이거나 좀 반대하는 시장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 허가는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한 해 또 4년 정도 지나면 또 1,000억 원 정도의 이자가 쌓인다라고 봤을 때 예, 이런 네. 그 사업주들은 1, 200억이 돈이 아니거든요. 네네. 시간을 1년만 당겨도 몇 배 더 1, 200억보다 돈을 더 벌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저희한테 제보한 바에 따르면 과거 청주시장 선거 그러니까 거기는 또 대농방직이라고 30만 평짜리 도시개발 계획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걸 반대하는 시장을 바꿔버린 거죠. 근데 그 디벨로퍼 회사는 우리는 네. 전국에서 최고의 디벨로퍼 회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와 관련해서 밀접하게 이제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네.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이번 선거 브로커 사건에서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일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당장 전주시장과 이제 도지사, 전북도지사가 이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냈다라는 네. 거잖아요. 전 좀 놀라웠던 게 당시 우범기 후보가 200억이라도 뭐 기업 측에서 제안한다 200억이라도 200층이라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왜냐면 용적률 자체가 지금 안 될 제가 건데 그 네. 우범기 후보의 네. 이력을 보니까 네네. 경영학과를 나오고 음.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이렇게 근무한 직원인데 그 이런 예산이라든지 행정을 몰랐을까요? 그러면 200층짜리 과연 지을 수 있을까? 지금 직접적인 사례가 지을 수 없다는 사례가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산 제2롯데월드 사건. 네네. 아주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저희 기사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요즘에 부산이 떠들썩하잖아요. 네. 롯데는 부산 먹튀기업인가 세계 최고 마천루 20년 넘도록 헛말 이런 식의 보도도 나왔었고요. 다강에서 짓겠다는 그 타워도 5천억 정도가 들어갈 거다라는 예. 부분이 최소 5천억은 이제 예상을 하고 가야 되는 예. 거고 그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서 수익을 얻는 거는 아파트하고 쇼핑몰 분양 뭐 이런 부분 용도 변경으로 인한 이제 수익 이런 부분이 있건데 예. 그럼 타워를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고 약간 이런 딜레마가 있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이제 네. 만약에 자광을 선의의 네. 그 건설사 디벨로퍼라고 보면은 아파트 최고급 아파트 3,000세대 짓는다고 네네. 하잖아요. 복합 쇼핑몰 짓는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이 뭐 아까 말씀 땅값 올린 거 한 4, 5천억 그 아파트 분양 그 잘 되고 네네. 그다음에 복합 쇼핑몰 분양 잘 되고 했을 때 뭐 1조 원은 아니더라도 조금 1조 원 가까이 번다고 해가지고 네네. 그 돈을 다 5천억 그 중에 5천억을 딱 떼서 기여하겠다 한다면은 네. 믿을 가능한 거죠. 네, 그렇지만은- 믿어야 되겠죠. 기업이라는 그거 그렇게 할까요? 아니 일단은 당선인 이게 뭐 후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거를 믿고 가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선거 기간이라 그냥 네. 제가 그냥 선거 기간에는 네네. 할 말 못할 말 뻥 네. 치는 거 많잖아요. 정치인들 네네. 거짓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음. 선거 끝나서도 그런 이야기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학과 나오고 네네. 기획예산처 나오고 이런 이력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방직 부지에서 핵심은 이제 전주시에서 봐야 될 거는 타워잖아요. 타워 관련해서 이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이걸로 관광 수요를 만들겠다라는 청사진을 지금 원래는 제시를 했던 거잖아요. 제가 그 네. 타워 짓는다고 하길래 우리나라 대표적인 타워 서울 타워잖아요. 네네, 남산. 남산타워. 거기 조사를 해봤어요. 네. 2만 명 가기도 힘들어요. 하루에. 자, 하루에 2만 명 가겠어요, 네. 그게? 네. 주말에나 2만 명 이렇게 가지. 자, 그럼 계산 전주에 있는 타워 네. 평일에 놀리고 만약에 지었다 하면은 네네. 놀리고 주말에 2만 명 가겠어요?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야 돼, 끝까지 올라가야 네네. 되고 기껏해야 스카이워크, 뭐 자유로드로 그렇게 계획을 해놨는데 거기 그냥 주말에 2만 명 가가지고 꽉 차면은 줄 서서 뭐
그 자광에서 뭐 1,00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게 아무튼 저는 당선자들이나 후보자들이었던 분들이 이 타워가 일으킬 그런 수요하고 이런 개발들이 맞물릴 거다라는 이런 자꾸 청사진을 내걸면서 그래서 이 기업한테 이 기업들이 전주시의 발전을 끌어올 거니까 뭔가 허용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들을 계속해서 보여왔었던 자, 거잖아요. 전주시의 발전을 한다, 기여를 네네. 한다 하면 그 자강 전은수 지금 옛날 사장 회장이 네네. 동시 그 143타워 어떻게 보장하냐 했더니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을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허가는 다 같이 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착공하겠다, 땅 파겠다. 그 다음에 동시 준공이라는 말은 다 건축 승인을 전주시한테 얻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는 빨리 지을 수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자금 조달하기가 쉬워요. 그 한국도시주택공사 네. 이런 데에서 자금 조달을 하기 쉽고 네. 그 다음에 팔기도 쉬워요. 분양이잖아요. 네네. 선분양이잖아요. 네네네. 아파트는. 자, 그 다음에 그 복합 쇼핑몰 롯데 수건 사업이니까 롯데 백화점 옮겨야 되고 하니까 롯데가 알아서 하겠죠. 자, 그럼 타워는 제가 만약에 그 자광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융회사다. 그러면 그거 허가해 주겠어요? 그 돈 빌려주겠어요? 절대 안 빌려줍니다. 아, 타워를 짓는 데는 돈을 안 빌려줄 것이다. 사업성이 네, 없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나중에 네. 돈 떼이면 어떻게 하려고요? 절대 안 빌려줍니다. 지금도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3천억 대출을 해준 회사 네네. 사이에서.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파트가 제일 먼저 지어지겠죠. 네네. 1년 반이나 2년이면 지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복합 쇼핑몰 지어지겠죠. 이때까지는 문제 없어요. 타워는 지금 금방 말씀드린 롯데타워, 네. 두산 롯데 네. 제2월드 네네. 20년 걸려도 지금 그냥 앞에 기초 공사만 하고 있어요. 네. 영도다리 앞에 제가 가봤거든요. 네네. 자, 청라시티타워 15년 이제 입찰 하고 있어요. 아파트는 2년이면 분양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준공을 못하죠. 그럼 준공 못하면 아파트 가서 입주 못하죠. 네? 복합 쇼핑몰도 입주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3,000세대 분양한 시민들, 전주 시민들이 담당 부서, 전주시 담당 부서에 날마다 전화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 바로 자기가 산 아파트에 입주를 못하게 되면은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3,000명이 날마다 전화한다면 전주시청 공무원이 3,000명인데 날마다 그 민원 전화 받고 어떻게 버틸까요? 그래서 편법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줍니다. 지금 전주시 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단지 아파트 보면 임시 사용 승인 해준 데도 많아요. 네네. 자, 그럼 임시 사용 승인 해주면은 입주는 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복합 쇼핑몰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돼요. 타워는 안 지어졌어요. 네네. 그럼 타워 언제 지어져? 그럼 임시 사용 승인은 뭐 편의에 따라서 1년짜리가 있고 뭐 이번에 보니까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주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타워 안 지었어. 1년 지나도 임시 사용 승인은 1년 기한으로 해줬는데 네. 그러면 사용 허가 취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산의 롯데 제2월드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 수족관 이런 데 영업을 막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전에 5월 31일에 네.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사용 취소한다고 했더니 네네. 6월 1일에 딱 취소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용도 변경만 해주면은 네. 땅값으로 수천억을 벌어요. 요즘에 땅값이 더 올라가지고 네네. 5천억 원 번다고 그냥 공론해도 됩니다. 그럼 그거 혼자 먹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선거 브로커 사건을 좀 네.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이득이 결과적으로는 특정인들에게 돌아가고 일반 시민들은 그 나머지의 불편함과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나머지의 불편함 네. 정도가 아닙니다. 네. 자광은 대놓고 이 지역 교통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황방산에 터널 뚫어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터널 지금은 터널 뚫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터널을 뚫게 되면은 1,000억 들어가요. 자,
자광한테는 4천억, 5천억 용도 변경 특혜를 주면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터널 1,000억짜리 뚫고 음. 도로 더 넓혀야지. 네. 사회 기관막 상하수도 전기 이런 거 다 해야지. 사회적 비용이 네. 그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거. 제가 최근에 JTBC에서 이 랜드마크와 관련해가지고 특집 프로그램으로 더 타워라는 거를 네. 제작을 자광에서 제작비를 받고 기획을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부터 관계자 징계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소위원회에서 회의했던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막대한 특혜를 줘서 사업을 진행시켰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사례들을 점검해보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관계자가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혜를 너무나 당연시하게 언론에서조차 특혜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시하게 발언하는 거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언론인 거죠. 네네. 자, 전국에 이런 문제가 너무 수도 없이 벌어지니까 대장동 사태가 터진 네네. 거고 화천대유 사건이 터진 겁니다. 너무 불보듯 뻔하게 몇천억, 1조 단위로 이렇게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돈을 버는데 그 언론이 그걸 다 알면서 그걸 뭐 다른 데도 특혜 주니까 우리도 특혜 줘야 된다. 그건 천민 자본주의의 발상이죠. 아무튼 지금 언론계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는 좀 우려가 저는 상당히 많은데 2018년에 이제 자광이 전북일보의 대주주로 등극하기 시작하면서 그 비슷한 시점에서부터 뭐 미스 전북 행사를 후원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JTB에서 하고 있는 새만금 전국 장타 대회라는 행사에 관여를 해서 공동 주관 행사자로 들어온다든지 네. 해서 적게는 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뭐 전북일보 같은 경우는 뭐 수십억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갈수록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네. 최근에 김관영 도지사가 이제 후보자 시절에 자광이 지을 아까 그 143층 타워에다가 도내 방송사 송신시설을 이전하자라는 제안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좀 비판적인 입장들을 많이 내걸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방송 여론까지 좀 잠재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치권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네. 자광이 네네. 143층 타워를 짓는다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초고층 아까 말씀하신 방송 타워 방송국 옆에는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초고층 건물이 안 된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KBS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건 검토는 했는데 그게 이제 뭐 KBS는 모악산에 송신소가 네네. 있잖아요. MBC나 JTB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얻을 이익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관련해가지고 많은 언론인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그걸 검토는 하고 있는 송신시설 이전하는 거를 저는 이게 정치권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것도 좀 놀랍기는 한데 이게 공공시설이잖아요. 송신시설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재난 상황이나 이런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시설을 사기업이 운영하는 타워에다가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워는 지를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여론을 잠재우고 가자라는 내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되는데 자 김관영이든 우범기든 KBS 사장이든 이게 타워 5천억 이상 들여가지고 지을 수 없다는 건 너무 뻔히 알는 사실이고 아니 저는 롯데 부산 제2 롯데월드가 20년 동안 내내 증명해준 사실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10년 이내에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걸 뻔히 아는데 정치권에서 그걸 먼저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공적과 사적의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선거 기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는 왜냐하면은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선거 끝나면은 일반인들도 시민들도 도민들도 제정신으로 돌아오거든요. 자광이 전북 지역에서 광고계에 어떻게 보면 큰 손으로 지금 등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 언론계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도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부산의 롯데타워가 우리 지역에서 다시 데자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회나 이런 시민사회단체 역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전주시민의 관련한 활동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워진 지역의 사람들 이름으로 다음번 3편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